안녕하세요. 코드블랙 TV를 시청해주시는 블랙님들. 자, 오늘은 최근에 좀 핫한 주제 중 하나죠. 좀 늦게 다룬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마 이게 좀 지속될 이슈가 좀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기초적인 부분, 공매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상세하게 또 쉽게 한번 좀 알아보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주시고, 공매도가 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구나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공매도 관련돼서 조금 이제 살펴볼게요. 그래서 뭐 공매도 하면은 흔히들 뭐 헤지펀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헤지펀드.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왜 공매도를 하면서 이제 헤지펀드들이 정말 공매도로 좀 큰 돈을 버는 게, 보통 얘네들은 이제 하락에 베팅을 하는 그런 주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면은 공 말 그대로 이제 없다라는 뜻이고, 이제 갖고 있지도 않은 자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일단 파는 거. 누구로부터? 그냥 개인 주주로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자, 타인으로부터 이제 주식을 빌려서 이제 파는 건데, 그냥 이게 이를테면 10,000원이라는 거를, 이거는 뭐 나중에 볼 텐데, A라는 주식을 빌려서 그냥 파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갚는 거. 요런 기본적인 이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빌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대차. 그래서 뭐 대차 잔고가 어느 정도 증가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이걸 대차라고 하고, 이제 빌린 주식을 파는 것을, 이 대차한 거를 판다, 이런 걸 공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나중에, 그러면은 언젠가는 또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갚는다라는 거를 쇼커버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대차를 한다, 그리고 이거를 대차한 거를 판다, 이게 바로 공매도. 그리고 이걸 또 다시 갚아야 된다, 이게 쇼커버링.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누가 많이 하냐? 기관이나 우리나라 또 외국인, 이걸 일삼죠. 굉장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뭐 주물르듯이 갖고 노는 게 바로 이 공매도 투자법이고, 그들한테만 허용되고 있는 또 투자 방법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은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보자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낮게 사서 오를 때 여기서 매수해서 팔면은 이만큼의 이득이 나옵니다. 그렇죠? 낮은 가격에, 가장 기본적인 주식은 그거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판다. 그런데 이러한 공매도, 또 상승이 예상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또 하락이 예상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좀 제한적이죠. 좀 타이트하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매도를 이런 부분에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높은 가격에 먼저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팔아서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어.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갚는다. 그러면은 이 하락한 만큼의 이득을 얻는다. 왜냐? 비싸게 매도를 했어. 이미 매도를 해서 나한테 얼마의 자금이 주어졌어. 10,000원이 주어졌어. 근데 이게 5,000원이 됐습니다. 5,000원에 사면은 5,000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싸게 사서 갚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대하는 자세, 그리고 이거는 공매도 애들이 하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공매도를 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합니다. 하락장에서도 주가가 하락해도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냥 이걸 이렇게만 이용을 하면은 뭐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좀 이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성향, 또 심리를 이용해서 어떤 이슈가 없는데 주가가 하락하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성향은 대부분 그거예요. 이거를 무슨 일 났나 하면서 매도하기 바쁩니다. 그러면은 공매도 애들이 정말 쉽게 이용을 하는 거죠. 사실상 이 공매도 투자가 굉장히 위험해요. 주가가 뭐 때문에 어떤 악재가 생겨서 하락할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뭐 기자라든지 하여튼 특정 애널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나도 이게 법이라는 거에 줄타기 하면서 이렇게 좀 이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번에 차라리 공매도 금지를 하면서 좀 잡았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는 거죠. 바람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거고,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 공매도 원리 한 번 더 좀 말을 하면은,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게
실적이라든지 뭐 업황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이게 좀 하락을 할 것 같아라는 이제 예상을 해봤어요. 예, 하락이 예상된다. 주가가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A라는 이제 외국인이라는데 뭐 투자자, 뭐 공매도를 이제 하는 그런 투자자가 만 원일 때 이 주가를 다른 개인,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는, 그냥 나는 이거 뭐 2년이든 3년이든 갖고 갈 거 하면서 장기 투자하는 개인들한테 특정 A 뭐 특정 누구한테 대여 수수료를 주고 이거를 빌려옵니다. 한 주를 빌려옵니다. 기간에. 그러면은 자, 나는 일단 빌렸어. 이 만 원을 A라는 기업에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만 원에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자마자 이거를 매도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수수료 이런 거 제외하고 그냥 단순 계산으로 나한테 이제 만 원이 생겼죠. 그쵸? 그러고 나서 정말 주가가 하락을 했어. 그래서 5,000원이 됐습니다. 그럼 이 5,000원을 5,000원에 사서, 예를 들어 자, A라는 기업을 뭐 B라는 투자자한테 만 원에 빌렸어요. 근데 주가 하락 예상돼서 빌리자마자 매도해서 나한테 현금 만 원이 있어. 그렇죠? 근데 주가가 한 몇 개월 뒤, 한 2, 3개월 뒤에 주가가 5,000원이 됐어. 그러면은 이거를 얼마 차익이 나서 나는 5,000원에 이걸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5,000원.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통해서 이러한 차익이 발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하락하니까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이게 빌리자마자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매도의 또 순기능은, 이게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악재가 아니고 정말 괜찮았어. 근데 이들의 예측이 벗어났어. 그러면은 이들이 만 원에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15,000원 됐어. 그러면은 쇼커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오르니까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들이 실패를 해가지고 예상과 달리 기업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면은, 올해 이제 뭐 과거에 뭐 셀트리온이 있었고, 그다음에 HLB가 그랬고, 최근에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2차전지 대부분이 그러한 현상을 나타냈죠. 그래서 이게 공매도가 자칫 잘못하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주가 하락 시 수익 및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지만, 지나치게 좀 가열되면은 기업이 뭐 적정 가치보다 너무 이하로 떨어질 수 있고, 좀 뭐 오히려 공매도 실패로 인해서 숏스퀴즈 나면은 좀 더 이게 펌핑 아웃퍼폼 돼가지고 좀 더 펌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왜곡,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전산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거를 전산화 못한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제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한기간 무기한 연장이 돼요. 그래서 이 상한기간도 어느 정도 좀 적정하게 할 수 좀 마련된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좀 더 이제 효율적인 우리나라 좀 금융시장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슨 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뭐 MSCI 한국 뭐 선진지수 편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뭐 딜레이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외국인 자금 이탈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회돼서 지금 공매도 금지 영향이 없이 공매도가 더 증가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슷하게 좀 이제 대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못하냐? 그래서 대주를 보면 여기서 찾아보면 아마, 근데 좀 까다롭죠. 대주 매출이고. 근데 이게 지금 이거 하면 막 교육도 받아야 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대주 가는 종목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기서 제가 개인들도 이거를 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수료가 좀 더 비싸고 사실상 또 제한된 주식 뭐 이런 수가 좀 제한된 것도 있어가지고 좀 더 까다롭긴 하죠. 진행하는 게 있어서. 그리고 뭐 이거 외에 뭐 인버스, 뭐 파생에 대해서 아니면 주식 선물을 매도하는 건데, 어찌됐든 일정에 다 교육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쇼플레이 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자금도 필요하고 시장의 이해도가 좀 더 커야 된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 개념을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공매도가 지금 어느 정도 막연하게 조금 이제 뭐 좋다 안 좋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런 부분 한번 좀 다루고자 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이렇게 공매도 관련해서 알아봤고, 이번 주도 또 시장이 일단 뭐 미국 증시가 반도체 중심으로 괜찮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한미 반도체가 조금 이제 어닝 쇼크 나오면서 시간의 한가를 봤는데, 과연 주가가 어떻게 좀 방어가 될지,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이런저런 이슈가 많고, 우주항공 관련된 것도 이슈가 있었고,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도주가 약간 부재한 상황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오히려 커지는데,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 급등으로 인해서 화수 목금 다 조정받고, 또 이번 주는 과연 또 어떻게 플로어가 추세적으로 좀 타고 갈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